2021년 9월 20일 강의 녹화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행복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땡땡땡땡땡땡 1-1부로 범프 MCC 애초부터 오류였던 부분 수정하여 정상 기능 회복. 오리엔테이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끝나고요. 다음 강의에는 본격적으로 MCC의 기존의 제어 회로가 어떤 오류가 있었으며 그 오류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유도전동기 Y델타 기동 회로를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Y델타 기동 회로는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동 시에는 Y 결선으로 또 운전 시에는 델타 결선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동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 Y 때하고 그다음에 운전 델타 때는 무엇에 의해서 전환이 되는가? 이 부분이죠. 전자접촉기가 곱하기 3개라고 그랬잖아. 메인 마그네트 접점, 델타 마그네트 접점, Y 마그네트 접점. 이렇게 있는데 구결선이 있고 신결선이 있어요. 초기 기동할 때는 M하고 Y가 이제 기동이 되는 것이고 타이머 설정 시간에 의해서 T초 후에 이렇게 메인하고 델타 마그네트가 요거 이제 떨어지겠죠. Y는 두 개의 접촉기에 의해서 전격 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MM하고 MI는 Y 결선을 하면은 요 380 코일을 Y 결선하면은 전원 전압의 58%가 인가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원이 380이라 하더라도 380 코일에는 요 300 전원의 58%의 전원이 인가된다. 감전압이면은 기동 전류는 델타 기동 시에 3분의 1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기동 토르크도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런 안 좋은 점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랬다가 T초 후에 델타 결선을 하면 델타의 요 RST 상 코일에 380 코일에 전원 전압의 선간 전압이 그대로 다 인가된다 그래서 380. 그러면 전격 전압 운전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Y 때는 상관이 없어요. 뭐 신결선이 됐던 구결선이 됐던 요게 구결선이고 요게 신결선인데 델타일 때만 Y만 놓고 본다면은 Y는 단순하게 요 코일을 갖다 Y 결선하는 거예요. 1, 2, 3을 RST의 전원에 380에 연결하고 이게 380 코일입니다. 전원이 380V고 이걸 갖다가 Y 결선을 해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예요. 똑같아. 신결선이나 구결선이나. 그래서 이 구결선, 신결선의 차이는 델타 결선일 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1, 2, 3, 6, 4, 5, 1, 2, 3, 5, 6, 5, 6, 4 이 신결선, 구결선의 차이인데 구결선은 1, 2, 3, 6, 4, 5. 그 다음에 신결선은 1, 2, 3, 5, 6, 4잖아. 근데 요게 신결선이 2차 기동 전류가 구결선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결선을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 단자대 결선도에서 이제 델타 결선 시에 전원에 대해서 각 코일의 단자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델타 결선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선도를 그려낸 표시한 건데 그러니까 1, 2, 3, 6, 4, 5, 9결선, 1, 2, 3, 5, 6, 4는 그 순서대로 1, 2, 3 해놓고 거기다가 1번에다가 6, 2번에다가 4, 3번에다가 5, 6, 4, 5 그렇게 딱 이렇게 연결해서 R상에, S상에, T상에 연결하는 것이 이거는 1, 2, 3, 5, 6, 4에서 접촉자에서 이렇게 RST가 연결하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고서도 요걸 딱 우리가 단자대 결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 한번 예를 든다면은 이거 잘못하는 결선 잘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원래 전기 출신이지만은 후방도 오래됐지만 전기를 먼저 했어요. 동력 쪽에 많이 작업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착오도 한번 겪은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 접촉자가 두 개가 Y 때는 뭐 Y하고 M이 먼저 기동 두 개 붙고 그다음에 타이머에서 절체되면 MM하고 M 델타가 붙었을 경우 이거 이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 놓고 요 두 접촉자가 대부분 위에 마그네틱 접촉자는 같은 좌측부터 이렇게 짬바가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가운데 우측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어. 이게 위에 상단부를 보면 전원 쪽에 상단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감전이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동작 됐든 안 됐든 간에 이 전압이 살아 있으니까 감전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면 좌측부터 맨 좌측이 R상에 전원이 연결돼 있고 중간이 S상, T상이 맨 우측이 T상에 이렇게 돼 있다고 똑같이 배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요 밑에만 여기 처음부터 1, 2, 3 해주면 예를 들어 구결선 같으면 여기가 6번이 오면 되는 거예요. 6번. 1번하고 6번하고 콤만 되고 2번하고 4번, 3번하고 5번이 콤만 되잖아. 그 1번하고 6번이면은 6번 단자가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온 게 6번 단자 여기잖아요. 그 6번 선을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 단자예요. 네. 이렇게 수평으로 그랬어야 되는데 좀 넓게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6 2, 5, 3, 6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1, 2, 3, 5, 6, 4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5가 들어가야 돼. 5가. 여기 5번, 요 단자에 5번 선이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6번이 여기다가 2번에다 6번이 와야 돼. 그 6번 단자잖아. 여기가 6번 단자. 6번 단자에 6번 선을 전동기. 1, 2, 3 쭉 물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이 4번이 연결돼야 되잖아. 여기 지금 4번이 연결돼야 되니까, 요게 지금 요 단자에 4번 선을 여기다 연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결선만 하면 돼요. 틀릴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요 RST는 1, 2, 3은 요게 1, 2, 3이 시작 쪽이고 같은 방향으로 와야 돼. 4, 5, 6이 같은 방향으로. 1, 2, 3이 전원으로 가면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마그네트 쪽으로 이렇게. 이게 전원 쪽이지. 이게 하나라도 2번이 밑에 오고 5번이 위로 올라간다든가 1번이 밑에 4번이 위로 한 쌍이라도 서로 위아래가 바뀌면은 전동기는 돌아갈 수 없어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접촉자는 이게 마그네트 스위치인데 전자 접촉기라고 하죠. 주접점과 보조접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접점은 대동력을 개폐하는 거고 보조접점은 제어회로에 들어가는 접점이라고 그랬잖아. 주접점은 노멀 오픈 접점이고 상시 개로 접점이죠. 여기 주접점 좀 굵게 그렸어요. 노멀 오픈 접점. 그 다음에 보조접점 좌우에 있는 보조접점들은 작은 용량의 접점이에요. 그래서 제어회로에 쓰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그 밑에 상단에 위치하고 위에서 봤을 때 상단에 위치하는 접점이 노멀 크로스, 밑에 하단에 위치하는 접점이 노멀 오픈, 좌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점들을 이용을 해서 제어회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코일 단자라고 그랬지. 안에 내부 마그네틱 코일이 전원을 인가하면은 전자석이 돼서 이 접점을 끌어당긴다고 그랬지. 동작시킨다고 액션. 그러니까 이 전원은 여기서 짬바가 돼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연결하든 전원을 넣든 밑에서 연결하든 두 군데 뭐 단을 필요는 없고 다 같은 단자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Y결선은 볼 필요 없고 신결선, 구결선은 다만 이렇게 어떻게 했든 서로 요 4, 5, 6 측이 콤문만 내면 돼. 그게 Y 접촉자가 4, 5, 6을 콤문을 해주는 거야. 하고 나머지는 1, 2, 3은 전원에 연결되는 거야. 1, 2, 3이죠. 요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같이 붙였었는데, 1, 2, 3, UVW, 4, 5, 6, XYZ,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었다고 해서 같은 Z6, Y5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어차피 Y만, 4, 5, 6만 콤문하면 돼. 구결선도 그렇고, 신결선도 보면 똑같이, 신결선도 내내 마찬가지야. 4, 5, 6이 Y 접촉자에 의해서, 콤문이 되잖아, 접점에서. 나머지는 이렇게 UVW 해가지고, RST 해가지고, Y결선 돼서 58%의 전압을 인가해서 감전을 기동하는 거고요.
델타 결선, 밑에 델타 결선을 신결선, 구결선 같이 했는데 별거 아니야 이거. 이게 헷갈리면 그리면 되잖아. 쭉 해가지고 RST 응? 해놓고 UVW나 뭐 1, 2, 3 그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이 숫자로 뭐 단자 MCC에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나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나 그걸 잘 보시라고. 보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 그래서 1, 2, 3, 6, 4, 5라든가 UVW, ZXY 이게 구결선이에요. 델타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결선, 구결선은. 요게 보면은 아까 그 주결선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Y로 했다가 델타로 전환되면 요 델타하고 MM이 같이 붙어서 요 UX를 갖다가 R하고 S에다 연결하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Y는 접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6번 U1 여기는 숫자를 안 썼어요. 1, 2, 3, 4, 5, 6이잖아. 그대로 하면 되지. UVWXYZ이니까. 그러니까 1, 2, 3은 1번하고 6번. 자, 1번하고 6번. 여기 R상으로 연결돼 있죠. 접촉자 두 개가 이렇게 한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1번, 6번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S하고 2번, 4번. S가 여기잖아. 2번, 4번이 2번, 4번이잖아. MM하고 M델타하고 붙어가지고 S에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5번. 3번, 5번이 MM하고 M델타하고 붙어서 T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이런 거 뭐 다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실제 이렇게 결선된 부분을 그린 거고 여러분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결성이 돼. 아무것도 아니.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함상 유도전등기 Y델타 기동 보조 접점들로 구성돼 가지고 제어하는 회로입니다. 기본 회로도인데요. 여기서 뭐 좀 약간씩 차이는 있겠죠. 제작자들마다 약간씩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거 아니고 그걸 어떻게 된 것이냐 입력과 출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파악하는 게 현장 시공자의 능력입니다. 여기가 자동 수동 절체 셀렉터 스위치인데 항상 상시 모드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돼.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수신기나 MCC나 ECC나 모두 자동적으로 셀렉터 스위치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이 수신기의 펌프 기동 출력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 자동 모드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얘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연결해 가지고 요 접점이 딱 붙으면 이쪽으로 전원이 딱 연결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 수신기 펌프 기동 접점이 붙어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 전원이 인가돼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죠. 여기 불도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가 기동이 됐을 때 전압이 나가야 돼. 뭐 AC 220으로 하든 뭐 접점으로 하든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여기 이건 무시하고 이거를 봅시다. 이거를. 이 점하고 이 R하고 N하고 세 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이게 동작을 안 했어도 일단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여기 전이하고 여기 전이 등전이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가 R상이 되는 거예요. 등전이니까. 어쨌든 수신기 기동 접점에 붙었던 어쨌든 간에 여기 R하고 여기하고 전이가 등전이니까 R이라고 보면 돼. 그럼 R하고 N하고 그냥 이게 동작이 안 돼도 전압이 생겨. 그러면 여기 전원이 가면은 동작이 안 됐어도 수신기에는 동작이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동작이 안 돼도 여기에 수신기 그 기동 접점이, 펌프 기동 접점이 붙으면은 이 점하고 등전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 R상이라고 한다면 여기 R이니까. 그러면 R하고 N하고 사이에 전압이 나오잖아. 그럼 수신기로 전압이 딱딱 램프 들어오니까 수신기에 창구에 펌프 기동, 주펌프 기동. 이 실제 기동은 안 됐지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MCC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털도 안 뽑고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접점으로 MM 하나만 접점을 내달라고 했더니 MM 주막원에 다 하나만 이 보조 접점만 해서 확인 접점을 내주는 게 이거 안 좋아. 이것도 안 좋아. 가장 정확한 거는 처음에 MM하고 MI가 동작해서 감전압 기동하고 Y 결선으로, 그 다음에 T초에 요거 죽고 요렇게 두 개가 동작해서 델타 결선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Y고. 그러면 이게 운전 상태로 정확한 거예요. 그럼 요 두 개의 접점, 보조 접점, MM하고 M델타가 붙었을 때 접점이 동작되는 거지, 두 개가. 그럼 이상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신기로 접점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뭐 여기서 접점으로 보낸다도 여기서 뭐 220을 여기를 통해서 여기다 N상을 연결하고 여기다 220 놓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고 하나 단자 나가고 여기서 N상 단자 여기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평상시에 오픈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접점이 떨어져 있으면. N상은 막바로 수신기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게 운전 상태로는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R이 여기가 된다고. R, N. 220이 접점을 통해서 AC 220이 했던 뭐 DC로 했던 간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내가 설명을 했죠.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안전하고 퍼펙트한 거지. 요 기본은 요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MCC 발주할 때나 이런 부분. 접점만 내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DC로 할 경우도 있어. AC 220을 안 하고 수신기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R형 수신기인데 기동 확인을 AC 220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치지만 이거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랬지. 접점을 통해서 220을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220을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원래 R상은 여기다 직접 연결해야 돼. 여기 M으로 했다 하더라도 수동으로 기동했어도 신호를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R상 넣어주고 이 수신기로 가고 N하고 이렇게 N 기동 확인 두가 이렇게 220을 넣는다고 그래요. 두 개가 이렇게 붙었을 때. AC 220을 할 때는 수신기가 기동 확인 방식이 AC 220일 때, 아니면은 수신기가 DC 24V요. 이 수신기에서 DC 전원 24V 가야 되겠지. 플러스는 이제 표시등이에요. 수신기에. 플러스 전원 24V지. 그러면 기동 단자 한 단자에다 십자 연결하고, 여기 내부 이제 여기서 DC 24V만 연결되면은 여기 이제 수신기에 기동 확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접점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스위칭 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펌프 기동 확인에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잖아. 플러스는 십자 연결하고 마이너스가 와서 스위칭 해가지고 여기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그러니까 요거는 자체 그 기동 확인 그 단자에 단자가 두 개가 있잖아. 기동. DC 24V 예를 들어서 단자면 하나는 플러스와 십자 연결하라는 얘기야. 그래 마이너스가 이쪽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점을 통해서 스위칭을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그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방식. 요거만 붙으면 이게 동작이 안 돼도 여기 변압이 나가잖아. 이쪽을 통해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장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차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주펌프, 보조펌프인데 보조펌프는 충압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충압펌프라고도 합니다. 주펌프, 충압펌프 또는 주펌프, 보조펌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펌프나 충압펌프 모두 MCC의 또는 ECC의 자수 셀렉터, 그 다음에 수신반도 마찬가지지. 요 자동 수동 셀렉터는 상시 기본 모드가 자동 모드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돼 있죠. 수신기도 마찬가지. 요건 MCC인데 ECC 엔진 펌프 그쪽에도 자동 모드로 선택이 돼 있어요. 수동으로 돼 있으면은 자동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수신기하고 MCC나 ECC의 연동은 자동 모드가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자동 모드로 되어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충압 펌프는 아무리 배관을 잘해도 미세한 누압이 발생되면 이제 서서히 이게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수관 내 누압이 발생할 때 충압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돌아. 그래서 자동 동작 비지속입니다. 수신기에서 비지속이란 얘기야. 비지속
지속은 수신기에서 옵션을 이렇게 기능을 회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비지속인데 자동 동작했으면 자동 복귀할 수 있는 옵션을 비지속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충압은 알아서 압력이 누압이 떨어져가지고 기동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기동되고 정지점에 가면은 자동으로 정지되라. 지속이면 자동으로 정지가 안 되죠. 수신기에서 복구 눌러줄 때까지. 그러니까 충압 펌프는 충압용이니까 자동 기동, 자동 정지니까 비지속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객 관리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수관 내 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게 돼 있어요. 고객 수관 내 누압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주펌프, 예비펌프는 주펌프하고 예비펌프는 똑같은 성능이 돼야 되고 똑같은 동작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펌프의 예비펌프인 거예요. 충압펌프의 예비펌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펌프, 예비펌프를 보통 주펌프가 있어야 되고 예비펌프가 있어야 되고 충압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충압은 충압용이니까 주펌프와 이 예비펌프는 주펌프가 어떠한 이유로 기동이 안 됐을 때 충압 예비펌프가 대타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능이 똑같아야 돼. 동작 특성도 똑같아야 돼. 충압펌프는 평상시 누압 관리를 해주는 거지만 충압용이지만 주예비펌프는 실제 화재 상황 시에 살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동력이고 충압펌프는 소동력입니다. 소동력으로 충압할 수 있고 이 화재 시에는 대동력으로 해야 그만큼 일정한 압력으로 이 살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지속이에요. 주하고 예비펌프는. 죽어도 고요. 한번 기동하면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서 이걸 눌러가지고 전원을 일시 차단해서 회로를 초기화해서 지속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건 죽어도 고요. 끝날 때까지. 이게 밸브를 잠궈도 안에 일정 압력 이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안전 밸브의 일종인데 릴리프 밸브라고 그래서 그게 세팅된 이 압력에서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 이상은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돌아도 상관없으니까.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거는 돌아라. 죽어도 고다. 끝날 때까지. 이제 일단 상황이 끝나면은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서 전원이 차단이 되면 회로가 초기화돼서 지속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지속 해제 목적입니다. 이거 수신기 복구는. 수신기 복구 버튼은 수동 동작 자동 복귀용 노멀 크로스 접점이에요. 이게 평상시에는 붙어 있어야 되지. 전원이 수신기에. 이게 이제 플러스 측에 달리는 건데, 요게 이렇게 노멀 크로스 방식이 아니라 수신기 회로가 다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다가 지속이 된 회로를 해제를 시키려면 이거를 딱 누르면 동작시키는 거지. 접점이 떨어지면은 모든 회로가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상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속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으면은 자동으로 복귀가 되는 그런 타입의 접점 유형이 돼야 되겠지. 손으로 눌러서 수동 동작하고 놓으면 스프링에서 자동 복귀된 NC 접점. 그러므로 이제 누르고 있을 때 수동 동작 때만 접점이 떨어져서 수신기 내부 회로 전원이 차단되고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버튼에서 떼면 자동 복귀되는 거죠. 스프링 힘에서. 그래서 자동 복귀되면 접점이 붙겠죠. 수신기의 모든 회로가 감시 모드로 활성화된다. 감시 대기 모드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만 화재 상황이 종료되었다 해도 소화전 밸브가 원래 소화 살수하려면 소화전에 있는 밸브가 달려있지 않아. 그래서 호수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살수하는 거 아니야. 밸브를 열어가지고. 그럼 끝나면 잠궈야 돼. 잠그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알람 밸브에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 알람 밸브 또는 프리액션 밸브에 헤드가 있어요. 준비 작동 시. 이건 습식이고 이건 건식이라고 그랬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헤드가 녹아서 살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여기 잠그지 않은 상태, 여기 계속 오픈된 헤드에서 살수가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수신기에서 복구해봐야 소용없어. 이게 압력이 계속 빠진 상태면 이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어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살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태 수신기에서 수신기 복구 누른다 하도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어있기 때문에 잠시 복구는 되겠지. 누르고 있는 동안. 놓으면은 다시 회로가 활성되면은 이게 다시 펌프가 기동된다고. 그러니까 MCC는 재기동 상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하려면은 일단 여기 소화전을 살수 중이라면 이걸 잠그고,
또 여기 이쪽에 알람 밸브나 프렉션 밸브가 헤드가 개방이,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이 돼가지고 살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럴 경우 알람 밸브에 밸브가 있잖아. 밸브 이쪽 잠그는 거, 그거 잠그고, 폐쇄를 해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여기 프렉션 밸브 1, 2차 밸브가 있죠. 1차 밸브를 잠그나 2차 밸브를 잠그나 어쨌든 간에 하나만 잠그면은 압력이 차면, 더 이상 차면은 이 압력 스위치 접점은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지속이 돼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복구를 누르면은 초기화되면 이 접점이, 지속 접점이 떨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이미 떨어져 있고, 이거 떨어지면은 병렬로 흐르던 전류가 펌프 기동 회로에 PSR 릴레이가 죽어서 기동 접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펌프 기동 접점이 원래대로 복귀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가 아니라 이 정도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펌프실 MCC나 ECC에서 MCC는 수동으로 놓고 ECC에서는 수동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ECC는 수동으로 막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MCC하고 틀려. 이게 엔진 펌프 제어 패널인데요. MCC는 자동 수동밖에 없잖아. 모터 제어 센터는. 근데 이거는 엔진 제어 센터는 3모드요. 자동, 정지, 수동. 자동을 말 그대로 수신기에 기동 접점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세스고, 이건 정지해 놓으면 자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요. 그냥 막바로 정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MCC 생각하고 수동을 눌러버리면 이거 그냥 돌아가는 상태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MCC하고 ECC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CC에서는 수동으로, ECC에서는 정지로 놓으면 정지는 되겠지. 일단 엔진도 정지하고, 정지로 놓으면 엔진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정지 모드면 여기에 불 들어오고, 수동 모드면 여기에 불 들어오고, 자동 모드면 여기에 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수동이 됐든 자동이 됐든 돌아가면 엔진 펌프 기동 확인. 여기서 모니터링이 되죠.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ECC에서는 정지, MCC에서는 수동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임시 방법이 있지만 어차피 요 앞에서 했듯 요런 뭐 알람 밸브나 프렉션 밸브에 헤드가 개방이 됐다든가, 소화전 함에 밸브가 개방이 된 상태에서 물이 계속 살수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걸 밸브를 잠그는 그런 위에 상기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괜히 이런 방법도 있는데, 임시요.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나중에 조치를 해줘야 돼. 이해되시죠? 펌프는 충압용이기 때문에 충압하면은 대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펌프 양정만 나오면 돼. 양정. 그러니까 소동력 그 전동기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동력이기 때문에 뭐 감전압 기동 방식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전전압 직입 기동 방식. 우리가 보통 직입 기동이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직입 기동하면은 전전압 직입 기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전압으로 직접 여기다 인가해가지고 기동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직입 기동하면 막연하잖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전압 직입 기동 방식이라고 해야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동력이기 때문에 전원에 충격이 안 돼요. 뭐 몇 초 동안 전격 전류 5 내지 7배의 전류가 흘러도 이 흔적도 안 나. 그러니까 이건 직입 기동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주 예비 펌프는 화재 진압 살수용이니까 대동력 전동기를 사용하죠. 따라서 기동시 큰 기동 전류에 의해서 전원에 충격이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원에 충격이 안 가게 감전압 기동 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시 큰 전류를 감소시켜야 돼. Y델타 이제 감전압 기동 장치도 이러한 그런 이유에서 사용하는 감전압 기동 방식입니다. 산티나는 기동 방식이지만 예전에는 7.5마력에서 뭐 15마력 이렇게 그 사이에 Y델타 있는데 요즘은 뭐 50마력까지도 해요. 75마력까지도 하는 데도 있어. 전력사양 좋은 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MCC나 ECC에서 자동 수동 셀렉터의 스위치의 전환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MCC에서 자동 모드일 때는 수신기의 기동 접점에서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아까 이렇게 MCC에 자수 셀렉터가 있죠. 여기 자동, 수동. 그럼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MCC 기동 단자하고 이렇게 접점에 의해서 이 MCC 제어회로죠. 여기가 N이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R을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자동으로 돼 있으면 R이 여기까지는 와 있잖아. 그래서 수신기에서 이제 펌프 기동 접점이 붙으면은 이 R이 이쪽으로 해서 회로가 활성화되는 거야. 펌프 기동 회로, 제어 회로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동 모드일 때 MCC에서 수신기의 기동 접점에서 중압 펌프는 자동 동작, 수신기에서 자동 복귀. 수신기에서 자동 동작하고 자동 복귀 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압 펌프는. 그다음에 주 예비 펌프는 자동 동작, 이거 수신기에서 제어해 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동 동작, 수동 복귀 되는데, 이거는 지속이에요. 지속이기 때문에 수동 복귀를 하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수신기 복구 버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수동 모드일 때, MCC에서, 수동 모드일 때는 MCC 자체에서 이제 수동으로 절체를 해야 되겠지. 자수 셀렉터를. 아까 자동이고, 여기가 R이잖아. 여기가 이쪽으로 하면 수동이잖아. 수동으로 해서 여기 온, 오프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오프 버튼, 온 버튼, 유지 접점. 이게 제어 회로고, 여기 L.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기동 버튼으로 수동 기동하고, 정지할 때는 일단 기동하면은 전류 흘려서 이거 동작하면 이게 붙겠죠. 그럼 두 개로 흐르다가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걸 누르면 이걸 접점을 그래서 지속 접점을 사용하는 이유인데 처음에 이것만 흘렀다가 요거에서 이게 붙으면 두 군데로 흐르죠. 그러면 놓으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떨어져. 그럼 두 군데 흐르던 게 하나 차단돼도 이쪽으로 계속 흐르죠. 지속이 되잖아. 한 번만 살짝 눌러줘.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 회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수동으로 기동했죠. 여기에서. 기동했는데 정지할 때는 그런 전원만 끊어주면 이게 지속됐던 게 풀린다고. 수동 정지, 수동 정지 버튼을 눌러서 수동 기동, 수동 정지하는 거다. 그래서 ECC의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과 정지와 수동에 세 가지 모드가 있다. 자동, 수동, 정지 세 가지 모드예요. ECC 엔진 펌프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수동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 조심하셔. MCC하고 달라요. 수신기입니다. 자동, 수동, 정지, 셀렉터, 스위치의 절하. 요 수신기에 보면 펌프당 하나씩 있어요. 각각 별도로 있습니다. 펌프 곱하기 N. 펌프 수만큼 별도로 있습니다. 주 예비, 중압이면 3개가 있어야 돼요. 요거 선택 스위치는 요걸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번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토글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자동, 정지, 수동 이런 식으로 토글이 된다 그랬지. 선택된 자동이 선택됐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정지에 선택됐으면 여기 들어오고 수동에 선택됐으면 그걸 이게 알아야 이게 저기잖아. 요건 발신기 버튼 누르면은 요 위에 바로 좁쌀만하게 불 들어오면 눌렀을 때 불 들어오는 거잖아. 나 눌렸어요. 그 응답의 확인등이라고 그랬죠. 언서라고 그래가지고 언서. 어? 요것도 언서 개념이야.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번씩 톡을 된다고 그랬지. 번갈아 하면서 이게 선택됐을 때는 언서의 응답 표시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단 상시 모드는 자동인데 정지로 하면은 자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야. 정지일 때는.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일단 수동으로 톡을 내면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냥 수동으로 되냐? 아니야. 요거는 선택만 시키는 토글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일단 여기가 토글 돼가지고 여기가 수동이 선택이 되면은 기동 버튼을 눌러줘야 돼. 기동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또 요것도 언서 개념이라고 그래야 됐지. 나 기동 회로가 동작하고 있어요. 한번 누르면 기동된다 그랬지. 근데 요거는 그걸로 끝나, 이 기동 버튼은. 여기서 다시 누른다고 꺼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이 정지할 때 수동으로 기동했을 때 기동만 해주는 것 뿐이고 얘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기동 버튼은. 기동 상태지? 그럼 끌 때는 어떻게 이걸 눌러서 정지로 하면은 여기서 유지가 돼 있던 게 여기도 지속이 있습니다. 수동 상태로 우리 MCC처럼 한번 요거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 한번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지속이 돼가지고 정지 상태로 될 때까지 계속 수동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기동 상태가. 요거를 정지할 때는 이걸 다시 누른다고 정지되는 게 아니야. 선택 스위치를 눌러서 수동 기동했을 때는 정지하려면 선택 스위치를 눌러서 정지 모드로 하면은 수동 상태가 정지가 된다. 풀려가지고. 하여튼 정지 모드로 이게 점등이 됐으면 정지 모드로 선택된 거 아니야. 셀렉팅 된 거 아니야. 정지 모드로 해놓으면 안 되지. 압력 스위치에서 압력 붙으면
시키라고 신호가 들어오죠. 수신기로 접점이 이게 붙으면은. 그러면 기동 자동으로 돼 있어야 기동이 MCC로 출력이 나가는데 ECC나 MCC로 출력이 나가는 정지로 된 헬로요. 무용지물이요. 그래서 모든 셀렉트는 자동으로 모든 이 펌프에 주펌프, A펌프, 충합펌프 할 것을 모든 펌프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 Y델타 감전압 기동 방식. 두 예비 펌프는 대동력 전동기 또는 엔진 펌프에서 기동이 된다고 그랬죠. 동력원이 엔진 펌프일 때는 그거 뭐 감전압 기동 방식이 필요 없어. 엔진 펌프일 때는 절대 기동 방식이 필요 없어요. 막바로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전동기일 경우에는 기동시에 큰 전류가 발생되니까 적절한 기동 장치를 사용해서 기동 전류를 줄여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동기 펌프일 때 Y델타 기동 방식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여자된 전자접촉기 MM하고 요게 붙겠죠. 이렇게 붙고 요게 MI 델타 MI Y 겹치게 겹치고 이게 456을 Y 결선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원을 RST로 가서 그래서 전원 전압의 58%의 감전압에서 기동된다 그러죠. Y 결선은 무조건 전원 전압이 380이 220밖에 안 걸려. 389일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델타 전전압 지기 기동 방식일 때보다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크게 줄어드는 대신 기동 토크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타이머가 설정 시간이 경과되면 Y 접촉기는 헬로돼 접점이 떨어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델타 MM은 그대로 붙어 있고 델타가 이렇게 땡기면 요거에서 뭐 1, 2, 3, 6, 4, 5라든가 1, 2, 3, 6, 4 요런 이제 신구결선 이제 결선 한 대로 이렇게 결선이 되는 거예요. 델타 결선이 되는 거예요. 전격 운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년 과정이 자동 모드잖아. 이 뭐 상시 모드가 제어 시퀀스 회로에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비화재 상태에 살수가 되지 않으면은 충합펌프가 누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펌프나 A펌프는 동작할 일이 없어요. 기동점이 충합이 제일 높잖아. 이게 충합이고 그 밑에가 주, 그 밑에가 예비라고 그랬잖아. 뭐 예비가 또 하나 있으면 예비 1, 예비 2가 되겠지 순서대로. 그러면 살수가 되지 않고 평상시에는 충합은 충합펌프가 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동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랬다가 화재가 나서 밸브를 확 열으면 이것도 물론 동작을 하겠지. 확 떨어지면서. 그렇지만 이게 마력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주펌프하고 충합펌프하고 기동해가지고 충합펌프 정지점에서 충합펌프는 정지하고 주펌프는 여기서 계속 정지점 해가지고 계속 돈다고 그랬지. 죽어도 지속이 돼 있기 때문에. 주 예비 1, 예비 2는. 그러니까 일단 이건 돌리면 죽어도 그렇게 되는데 상시의 화재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접점이 붙을 일이 없잖아. 그 압력 스위치 충합하고 주가 이렇게 예비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충이고 이게 먼저 동작 선빵을 딱 놓으니까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얘는 돌 일이 없어. 이게 주가 동작에서 압력 스위치 입력이 들어왔을 때면 요게 붙는 거예요. 충합이 될 때는 충합 펌프에 MCC 그 접점만 요게 들어가고 이거 각각 다 따로따로 있어요. 충합하고 주하고 이게 주 펌프의 제어 회로입니다. 충합 펌프는 수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겠지. 자동기동 자동연기니까. 수신기 쪽에서 출력 접점이 자동 입력이 수신기 접점에 접점에 이게 수신기에 있는 거예요. 자동 입력인 거예요. 이게 수신기의 출력 접점이. 그래서 충합 펌프가 누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 펌프는 이게 안 붙는다고. 이게 동작할 일이 없지. 자동 모드에 있어. 그러니까 기동 감지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MCC나 ECC에서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기본 모드요. 동작하지 않은 상태가. 자, 그러면 화재 상태에서 소화살수가 시작되면은 수관 내 압력이 저하돼서 주펌프에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죠. 충합보다 더 떨어진다고 그랬지. 주나 예비. 그 주펌프 이게 좀 기동이 되는 거예요. 기동이 되면 여기 수신기에서 접점이 붙는다고. 그러면 요 수신기에서 붙은 접점이 출력 접점이 여기에 자동 입력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리고 MCC에 자동 기동 회로가 활성화돼서 펌프가 기동이 되는 거예요. 제어 회로에 의해서. 자, 이제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신기 접점이 붙었어. 주펌프 기동해라. 붙었어요. 딱 붙었어. 펌프실 압력 스위치 접점이 먼저 붙겠지. PS가.
원래 평상시에는 노멀 크로스 접점인데 챔버식은 그 전자식은 노멀 오픈 접점이면 떨어지셔야 되지. 노멀 오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노멀 크로스든 노멀 오픈 간에 압력이 저하되면 이 기동점에 주펌프 되면 이거는 복귀돼서 붙는 것이고 이거는 동작해서 붙는 것이고. 그러면 수신기에 그 PSR 감시회로가 붙으면은 그 출력이 어떻게 접점이 붙는 거예요. 그 제어회로에서. 접점이 딱 붙었어. 펌프실에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고, 그 다음에 수신기 펌프 기동회로에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수신기 펌프 기동 접점이 폐로가 됐어요. 폐로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요 11번하고 여기 자동 모드잖아. 자동으로, 상시 모드가 자동 모드라 그랬지. 그럼 11번하고 여기 3번. 여기가 이제 폐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점에서. 폐로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동작을 해. 일단은 맨 처음에 여기는 N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08번에 의해서 여기 N상하고 이렇게 N선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N이 이렇게 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미 폐로가 됐기 때문에 전이가 여기하고 등전이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먼저 흐르고 MM이 그다음에 I결선 나오면 MI가 동작을 해야 되겠지. 2번 흐르고 동시대입니다. 이게 동시간대. 그다음에 타이머 쪽으로 3번. 이 세 개가 1, 2, 3이 동시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코일이 여자가 되면은 여기에 MM에 주접점이 붙고 이렇게 그다음에 Y에 주접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모타에 1, 2, 3, 4, 5, 6을 갖다가 4, 5, 6 축을 짬바해가지고 I결선을 해가지고 감전화 기동 방식을 진행을 하겠죠. MI하고 MM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타이머는 설정 시간 5초를 해서 5초 동안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인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록. 이게 MM이 동작하고 MI가 동작하고 T1이 카운트 중이고 이렇게 시간 동안. 그러면 이게 MI가 동작하면 어떻게 해? 이건 떨어지겠지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MI가 동작하면 M 델타는 동작하면 안 되고 여기 서로 반대로 이렇게 접점이 동작하게 돼 있어요. 노멀 크로스가. M 델타가 동작하면 요 보조 접점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MI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서로 상호 견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세정장치라고 그래. 인터록이.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인터록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MM하고 MI가 동작되면은 육선 전동기는 Y결선이 돼가지고 주접점에 의해서 전격 전압의 58% 감전압 기동을 한다. 마냥 감전압 기동만 하고 있을 거예요. 운전으로 이렇게 5초 후에는 요 시간이 5초잖아. 5초 후에는 전격 운전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죠. 그래서 타이머가 5초가 딱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한시 접점이 동작되는 거예요. 온딜레이라고 그랬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건 온딜레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입니다. 전원이 타이머 코일에 인가가 되면은 카운트를 해가지고 한시 설정된 시간 후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5초 후에 요건 붙고 요건 끊어지겠지.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죽어 이거 MI는. 그러면 MI 죽으면 요게 붙겠지. 요게 붙어야 돼. 이게 먼저 이제 떨어지면 이게 먼저 죽으면 이게 동작돼서 떨어져 있던 접점이 복귀돼가지고 붙겠지. 그래야 일로 붙으면은 이게 붙어야지. 이게 붙었을 때 이게 델타가 여자가 돼가지고 MM하고 M 델타 요게 두 개가 붙어서 델타 결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온딜레이는 계속 유지 상태예요. 전원을 차단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 상태라고. 요게 접점 이쪽으로 붙고 이쪽 끊어진 상태. 계속 MI하고 델타는 계속 죽어도 보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여기서 끊어질 때까지. 이해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MM하고 MI가 할 때는 이게 Y가 동작과 비교해서 인트록을 한다고 그랬지만 MM하고 M 델타가 할 때는 델타가 이걸 끊어져 버려. 이게 복귀를 했으니까 여기 붙어 있고 전원 끊으면 여기서 끊으면은 타이머 접점에 의해서 그러면은 여기 붙어 있고 이게 타이머 접점이 붙으니까 델타가 붙겠지. MM은 그대로 있고 두 개가 델타 결선 해주는데 요 MM이 동작하면 요 인터럭 접점이 떨어져 버린다고. 상시 크로스니까 동작하면 어떻게 돼? 이 접점이 떨어지겠지. 오픈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록을 시키는 거예요. Y 쪽을 갖다가. MI하고 M 델타 간 인터록은 요거지, 요거. 요거는 점선을 했어야 되는데. 요게 MI가 동작하면 이건 떨어지고, 또
복귀되고 상태에서 다시 M 델타가 동작하면 이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서로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넌 살으면 넌 죽어 있어야 돼. 상호가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런 개념이지. 이거는 주전원에 단락이 발생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 세 개가 다 붙었다 그래봐. 예를 들어서 MM은 계속 붙어 있는 거니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게 처음에는 Y가 붙었다가 Y 떨어지고 M 델타가 붙는 거 아니야. 두 개씩 붙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 있는 거고. 자, Y가 먼저 붙고. 예를 들어 인트로 회로가 없어. 응? Y가 먼저 붙고. 그랬을 때 델타도 예를 들어 붙는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RST잖아. 여기가 좀 각각. 여기가 RST고 여기도 RST가 그냥 오는 거야. RST. 그럼 여기 RST를 어떻게 단락을 시켜주는 거야. Y에서 이 Y 접촉자가. 이거 트립되고 접점 아작납니다. 접점 바꿔야 돼. 이거 마그네트를 접촉기 자체를 바꾸던가. 그래서 서로 이게 M 델타와 MY는 상호 인터록이 돼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방금 내가 설명한 거 펌프실의 압력 스위치 접점이 폐로가 됐어. 폐로가 됐어요. 접점이. 수신기 이 펌프 기동 회로가 활성화되겠지. 그러면 접점이 출력 접점이 나가겠지. 펌프 기동 접점이 폐로가 되면은 이 접점에 의해서 MCC에 11번, 03번이 폐로가 되면은 이 세 개가 동작을 한다 그랬지. MM 코일 여자 되고 3번, 8번 사이에. 그 다음에 MI 코일 여자 돼서 7번, 8번. 그 다음에 타이머 코일 여자 돼서 3번, 8번. 온딜레이 타이머라고 그랬죠. 한시 동작 순시 복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카운터를 시작을 하겠지. T초 동안, 5초 동안. 그 다음에 요게 MM하고 MI가 동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면. 육선 전동기 Y 결선하는 거예요. 변격 전압에 58% 감전압 기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가 T초 후에 타이머가 이제 5초 뒤에 설정 시간이 도달하면은 이 타이머의 이제 NC 접점 Y를 갖다가 코일을 전압을 여자시켰던 NC 접점 3번, 6번이 개로가 되면 이건 죽겠지. Y 코일이 소자가 되니까 Y는 죽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게 떨어지면서 붙은 게 어디로 붙었냐. NO 접점으로 오픈되어 있는 접점을 이제 여자되면 붙겠지. 3번, 4번이. 그러면 델타 쪽에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델타 쪽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붙으면은 이렇게 델타 5번, 8번에 전압을 인가 여자를 시키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MM은 이미 붙어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M 델타가 붙으니까 MM하고 M 델타가 붙으면 어떻게 돼? 육선 전동기 델타 결선 전격 전압 운전 모드로 되는 거야. 여기서 인트로를 내가 표시를 한 거예요. 이 MI가 여자라면은 이 보조 접점 4번, 5번이 개로다 M 델타를 인트로 시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타이머에서 절체가 되면 전원이 죽으면은 복귀되지, 델타는. 그때면 요 NO 접점이 폐로가 되면은 M 델타가 동작되면 반대로 여기서는 M 델타의 보조 접점 6번, 7번이 MI를 갖다 인트로 시키는 거예요. 끊어서. MI가 소자가 되면은 타이머가 동작 개로 되면은 NC 접점이 복귀돼 가지고 M 델타 쪽이 살겠지. 그걸 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건 이제 자동일 때고 수동일 때는 별거 아니야. 여기서는 자동일 때는 수신기의 펌프 접점 폐로에 의해서 자동이 기동되겠지만은 요 부분 이유는 자동에도 해당되는 거고, 수동일 때는 요 라인을 갖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동을 헬로예요. 그리고 여기 온 버튼을 기동하려면 온 버튼 누르죠. 전류가 흐르겠지. 시작되겠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MM에 보조 조정이 붙어 두 군데로 흐르겠지. 그러다가 놓으면 자동 복귀한다 그랬지. 여기 두 군데 흐르다 한 군데 하면 이 지속 접점에서 계속 살고 있어. 그러면 계속 이게 놔도 계속 오픈 누를 때까지는 계속 기동 상태, 운전 상태를 유지한다고. 이따가 정지할 때는 요게 눌러주면은 여기로 흐르던 게 전류가 차단되면 어떻게 초기화 되겠지, 회로가. 그럼 정지로 되는 거야. 요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일 때도 자동 모드일 때도 MM이 동작은 붙어. 근데 여기 수동 이쪽이 끊어져 있잖아.
이 접점은, MM 접점은 2번, 3번에 연결된 MM 접점은 자수 셀렉터 스위치가 수동일 때만 지속시켜주는 자기의지 회로, 그러니까 회로를 지속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자동일 때도 붙지. 이게 MM이 동작하면은 붙었다 닫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별로 의미 없어. 자동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접점은. 수동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수동 라인의 유지 접점이잖아. 그러니까 자동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자동하고는. 상황이 끝나면은 수신기에서 수신기 복구를 눌러서, 자동 모드일 때 수신기 복구를 눌러서 수신기의 회로를 초기화시켜야 정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상황이 완전 종료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뭐 우왕좌왕 날뛰다가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기본 원리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장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행복한 수업 명절 되십시오.